자, 오늘은 그 팔의 충돌. 저번에 이제 이론 한번 했잖아. 충돌 지난번에. 네. 이론으로 이제 다 마무리했고 운동량, 충격량에 대한 정의, 관계, 그 다음에 그 충격, 력, 운동량 보존 법칙, 그 다음에 2차원 충돌, 반발계수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 다 하면서 충돌에 대한 전체적인 이론은 다 마무리가 됐고 사실 이론 안다고 해가지고 문제 풀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지? 이제부터 이제 문제를 차근히 하나씩 풀어보면서 이 이론이 이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를 좀 느껴야 되는데 그 114번부터 문제잖아, 그지? 이거 내가 풀어줬었나? 몇 개는? 혹시? 안 풀어줬지? 오늘부터 이제 문제 풀이 한다고 그랬으니까 114번부터 오늘 충돌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아. 그럼 하나씩 해볼까? 114번부터 그냥 하나씩 해봅시다. 시간 충분하니까. 자, 선생님이랑 같이 차근히 한번 해보자고. 매크로 빙판에서 질량이 40kg인 어린이, 뭐 어린이가 40kg이냐? 그 다음에 질량이 60kg인 어른이 60kg이면 좀 애매하다, 그지? 여잔가? 어쨌든 그 각각 10m/s, 5m/s의 속도로 서로 마주보고 미끄러져 오다가 정면 충돌하였다. 충돌 후 두 사람이 껴안으면 왜 껴안느냐? 두 사람의 속력은 얼마나 되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뭐 엄마하고 아들인가 보다, 그지? 둘이서 부딪힌 다음에 껴안았다 그러는데 이거 뭐로 해주면 되냐? 일단 앞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그렇지. 충돌 후에 두 물체가 가지게 되는 속력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충돌 전후에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 늘 일정하게 보존된다라고 하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면은 이 문제를 좀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바로 갑시다. 40kg에다가 곱하기 10m/s 플러스, 그지?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지금 여기에 이 10m/s가 속력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속도.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를 오른쪽 방향으로 10m/s라고 했으면 그 여자분, 아니 여자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어른은 어떻게 해줘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로 해줘야 돼. 그래서 60kg에 곱하기 마이너스 5m/s 이런 식으로 충격량에 들어가는 그 속도는 기본적으로 충격량이 아니지, 미쳤다. 운동량에 들어가는 속력이 아니라 속도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방향관계를 포함시켜주고 그 다음에 충돌한 이후에 합쳐졌어, 그지? 그러니까 둘 다 껴안았다 그랬으니까 40kg에다가 플러스 60kg으로 두 물체의 질량을 합쳐주고 그때 속력은 얼마겠느냐 곱하기 V 이렇게 해주면은 운동량 보존식이 끝난다는 거지. 뭐 식 하나에 미장 하나니까 그냥 뭐 바로 방정식 풀면 될 것 같습니다. V 값 구하면은 얼마 나오지 이거? 1 m/s 이렇게 나오고 1번의 답이 되겠다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끔 보면은 운동량 보존 법칙을 세울 때 선생님 충돌한 이후에 얘가 이렇게 플러스로 써준 게 맞나요? 충돌한 이후에 두 물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오고 있었기 때문에 충돌한 이후에 왼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잖아요, 그지? 모를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 그냥 플러스로 내주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왜냐면 방정식을 세우다 보면은 그게 부호로 다 결정이 나버려. 충돌한 이후에 얘가 만약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은 충돌한 이후에 얘가 왼쪽 방향으로 가는구나,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구나. 모를 때는 그냥 플러스로 놔두고 풀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2번, 충돌할 때 어린이가 어른을 밀었더니 어른의 속력이 충돌 전과 반대 방향으로 5m/s까지 갔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이제 식도 역시 이번에는 충돌할 때 어린이가 같이 껴안아 버린 게 아니라 이게 서로 밀은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린이가 어른을 밀든 어른이 어린이를 밀든 그 밀 때 서로에게 가해지는 힘은 어떨까? 같아. 작용, 반작용의 관계야.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누가 누구를 밀었다는 건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아무튼 누군가 밀었다면 두 물체에게 서로 힘이 가해졌다는 얘기고 그럼으로써 앞에 있는 1번의 충돌과는 좀 다른 상황으로 지금 연출이 된 것 같아. 그랬을 때 충돌 후 어린이의 속력은 얼마가 되겠는가 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그대로 식을 세우면 되겠지. 이게 이제 1번이고 똑같이 40kg에 곱하기 10m/s 그 다음에 플러스
60kg에 곱하기 마이너스 5m/s 여기까지는 같은데 충돌한 이후에 40kg짜리인 어린이는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지? 네. 그때는 곱하기 v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60kg짜리인 어른도 어떻게 될지 몰라, 플러스 v 둘 다 어네. 바꾸자.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식을 이런 식으로 세울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미장이 두 개인가 싶지만 하나 알려줬죠. 네. 누구의 속도 알려줬어? 어른의 속도를 알려줬는데 어른이 충돌점과 반대 방향으로 갔대. 그러면 처음에는 얘가 어른이 얼마였어? 마이너스 5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다가 어떻게 해줘야 돼? 그렇지, 플러스 5m/s로 이렇게 바꿔줘서 적용을 시켜줘야 돼. 이런 방향 관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잘 설정을 해야만 운동량 보존 법칙이 제대로 잘 수행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VA의 크기를 구하면 이게 얼마가 되냐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빨리 계산해봐. 그렇지. 그냥 5가 아니라 아마 마이너스 5m/s 이렇게 나오게 될 건데, 아마 충분한 이후에 어린이는 반대 방향으로 밀려서 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114번을 끝내면 돼. 뭐 어렵지 않죠, 이 문제는. 그 다음에 115번 같은 경우도 역시 114번하고 똑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건 너희들이 풀어봐.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아. 두 문제 다 1번, 2번 모두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수레에 올라타면이라는 뜻은 뭔 뜻이냐면 이제 합쳐졌다는 얘기야, 그냥. 알겠지? 자, 나왔냐? 자, 115번의 답을 공개하겠습니다. 115번의 답의 1번의 답은 4m/s지, 그지? 네. 2번의 답은 2m/s. 맞냐? 둘 다 맞았으니까 이거는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또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도 굳이 이런 문제까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문제하고 똑같기 때문에. 자, 116번도 사실은 앞에 있는 문제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 1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116번은 좀 뭐 어렵지 않게 빠르게 좀 풀이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1번보다는 이제 2번이 문제죠, 2번. 네. 근데 1번은 운동량 보정으로 바로 풀면 될 것 같아요. 1kg짜리가 얼마야? 8m/s로 가고 있다가 한 놈 하나는 정제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0으로 취급하면 되는 거고. 근데 두 놈이 합쳐졌다는 거지. 1kg 플러스 몇 킬로야? 3kg. 그 다음에 합쳐져서 속도가 얼마가 되겠느냐, 이걸 이제 V로 했을 때 그 V 값을 구해보면 얼마 나오지 이거? 그렇지, 2m/s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1번은 그냥 할 것 같은데 2번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겠느냐 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 그러면은 처음에 이 물체는 1kg짜리가 혼자 운동하고 있었으니까 이 녀석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면은 2분의 1에 mv의 제곱이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에 1kg에 곱하기 8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32줄이가 나올 거거든, 그지? 네. 그래서 사실 그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면 개 전체 에너지는 늘 일정하게 보존되어야 되는 거니까 충돌한 이후에도 이 에너지가 보존되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충돌한 이후에 에너지를 구해보면 이 K는 그 두 놈이 이제 4kg이 됐잖아, 그지? 그러니까 2분의 1에 질량에다 4kg 집어넣고 속도가 아까 2m/s가 됐다 그랬으니까 2m/s 제곱을 해줘 버리면 얼마가 나오냐면 8줄밖에 안 나와. 8줄밖에.
이 문제는 사실은 뭐 그냥 뭐 보존되느냐 안 보존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번에 배웠던 이론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론을 생각했을 때 선생님이 반발계수 있었죠. 반발계수. 반발계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었냐면 V1-V2분의 V2 프라임 마이너스 V1의 프라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반발계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충돌의 종류가 총 3가지로 분류된다고 그랬어. 그지? 네. 그때 완전 탄성 충돌은 반발계수가 1인 충돌, 그 다음에 비탄성 충돌 같은 경우는 반발계수가 0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은 충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완전 비탄성 충돌은 반발계수가 0인 충돌을 의미한다고 그랬었잖아. 맞냐 안 맞냐? 그러면 그때 이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요 충돌의 형태, 요거 어떤 형태라고 그랬냐면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충돌이기도 하고 운동량이 보존이 되는 그런 충돌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 다음에 요 비탄성 충돌 같은 경우는 에너지 보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거든. 그지? 근데 뭐는 성립한다고 했었냐면은 운동량은 보존이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요것이 지금 바로 딱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 요것이 조금 애매한데 요 녀석이 완전 비탄성이라고 부르고 요놈 같은 경우는 에너지 보존이 성립할까 안 할까? 에너지 보존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32줄, 8줄로 전혀 성립하지 않아 이거. 학생들은 마지막에 이 완전 비탄성 충돌이 너희들이 운동량 보존으로 이 문제를 풀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운동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도 성립을 하냐? 라는 부분에서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 예제에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에너지 보존 성립 안 된다는 거 알겠지? 근데 문제는 너희들 어떻게 풀었어? 뭐로 풀었어? 운동량 보존으로 풀었지. 그래서 운동량은 보존이 되는 그런 충돌의 형태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이론을 설명했지만 이 3개의 충돌 모두 운동량은 보존이 되지만 에너지 보존은 성립되는 충돌이 있고 성립이 되지 않는 충돌이 있는데 비탄성과 완전 비탄성 충돌은 에너지 보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거 잘 기억을 해둬야 돼. 그래서 116번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문제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117번 풀 수 있을까? 117번? 이거 풀었냐? 강민아? 아직 손 안 대봤지, 그지? 117번 한번 풀어보자. 좀 특이한 문제라서 생각보다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쓸 필요가 없더라고, 이 문제 보니까. 총신의 길이가 80cm인 총에 질량이 20g인 총알이 발사되어 모래주머니에 10cm만큼 들어가 막혔다. 총신의 떠날 때 속도가 400m/s이다. 와, 빠르네. 음속보다 더 빠른 거잖아, 그지? 그래갖고 손도 더 빠른 거구나. 근데 사실 총 속도는 400 정도가 아니야. 사실 더 빨라. 400 정도는 기껏해야 뭐 권총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실제 이제 M16 같은 거 1000이 넘어 1000. 음속의 3배. 기본적으로 AR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애답이라든지 카구팔이라든지 이런 이제 장총 같은 경우는 더 빨라. 1200, 1400 막 이래요. 근데 우주선이 얼마인 줄 아냐, 속도가? 2,000? 어? 2000? 아, 총알보다 9배 더 빠른 거다? 네. 아니요. 그 우주선 있잖아. 우리가 우주선 같은 거 쏘아 올리잖아. 그지? 그래. 그리고 예전에 보이저 125 쏘아 올려갖고 우주 여행을 막 이렇게 시키고 탐사 시설을 시키는데 그 탐사선의 속도가 총알이 한 10배 됩니다. 장난 아니지, 그지? 고속도로 날아가는데 해양선까지 가는데 몇 년 걸리는 줄 알아? 총알이 10배 되는 속도는 해양선까지 몇 년 걸렸게? 지금 오른쪽 구름대까지는 아니고 저 카이퍼 벨트 지금 정도까지 넘어갔다 그러거든요. 2개월? 2개월? 아. 35년 걸렸습니다. 그 속도로 가는데 35년 걸려. 35년 지금. 장난 아니지, 그지?
우리 너무 넓은 것 같아. 고작 태양계도 아니고 우리 그지 제일 바깥쪽에 있는 행성 쪽 우리 태양계 아닌 외국이도 바깥으로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말고 30몇 년이 걸렸다. 총알이 10가지에서 그렇다. 저 화성 가는데 얼마 걸리는지 알아, 너희들? 화성이 어디야? 우리 지구 다음에 있는 거 아니냐? 네. 그치? 그거 가는데 며칠 걸릴 것 같아? 방금처럼 총알이 10개 정도 날라갔을 때 50년? 무슨 50년이야? 아니 해왕성이 어딘지도 모르냐? 해왕성이 지금 30년이 걸렸다니까 지금 무슨 그 화성이면 더 가깝잖아. 훨씬 가깝잖아. 바로 우리 옆에 있는 5년? 5년? 연 단위로 가야 된다고. 그런 건 아니고 한 2주 걸린대. 2주. 아니. 자, 117번.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총신의 길이를 알려줘가지고 선생님도 처음에 이거 할 때는 총신에서 뭐 힘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충격량을 구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게 모래주머니에 10cm만큼 들어가 박혔다라고 되어 있거든. 마지막에. 그때 마지막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 이때 총알이 받는 평균 힘은 몇 뉴턴이야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게 뭔 뜻이냐면 마찰력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이거. 네 맞아요. 맞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모래주머니가 있다고 치면은 모래주머니에 총알이 박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그지? 여기까지 이제 들어갔다고 가정을 치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 이걸 이제 지나가는 과정에서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의 크기를 봤는데 그때 그 마찰력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문제 자체가.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뭘 알려주고 있냐면 이거 알려주고 있거든요. 10cm. 네. 그럼 여기 딱 우리 떠올려야 될 게 있어. 뭘 떠올려야 될까 여기서? 마찰력에 받는 힘의 크기하고 이동거리 알려주고 있어. 그럼 딱 그렇지. 마찰력에 대한 일. 네. 맞잖아, 그렇지? 그냥 그래. 네. 그러면 너희들 여기서 인식해야 될 건 마찰력에 대한 일을 어떤 식으로 배웠느냐가 나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 이 마찰력에 대한 일은 누구한테 배웠을 거냐면 아마 지금 역학 선생님한테 아마 배우지 않았을까. 성수쌤이 가르치니 역학을? 네. 그분이 이걸 어떻게 가르쳐줬을까? 이거 배웠냐? 마찰력에 대한 일 이게 뭐야? 이게 좀 약간 구별이 좀 필요하거든. 이 1파트에서 조금 좀 구체적으로 좀 배울 필요가 있어. 마찰력에 대한 일, 마찰력이 한 일, 내가 물체에다가 해준 일, 이거 다 구별해야 됩니다. 이게 용어마다 다 이게 뜻이 다 달라. 그래서 마찰력에 대한 일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마찰력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마찰력이 작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일을 해줘야 되겠느냐 이거이거든. 그러니까 마찰력에 대항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일을 해줬겠느냐 이거야. 이거하고 마찰력이 하는 일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거 구별해줘야 되거든요. 값은 같아. 값은 같게 나오거든. 실제로 둘 다 구하는 방법은 마찰력이 하는 일하고 마찰력에 대한 일에 대한 계산을 해보면 둘 다 어떻게 계산하냐면 FS를 구해주면 돼. 그때 이 F에다가 뭐 넣어줘야 되냐면 마찰력을 집어 넣어줘야 되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뉘앙스가 다르다고. 마찰력에 대한 일은 마찰력이 있는 공간에서 마찰력에 대하여 내가 얼마만큼의 일을 해줘야 되겠느냐라는 의미인 거고, 마찰력이 하는 일은 마찰력이 주체가 돼서 내가 마찰력이야. 내가 한 일이 얼마겠느냐. 요 느낌이야 이게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마찰력에 대한 일은 이 물체 에너지를 상쇄시킨다는 생각으로 구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러니까 이 녀석이 지금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겠느냐는 지금 현재 얘가 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지금 결정이 될 거야. 그지? 그냥 그래요. 근데 이 운동 에너지만큼 마찰력에 대하여 일을 해줘가지고 저 에너지를 모두 깎일 수 있는 힘, 아니 그 뭐지? 그 마찰력의 크기가 얼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나중에 마찰력에 대한 일을 이걸 이해를 못하면 중력에 대한 일을 아예 이해를 못해요. 이게 중력도 중력에 대한 일이 있고 중력이 한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골 때리게. 근데 이걸 이해를 해놔야만 중력이 하는 일도 나중에 이해를 하거든요.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입시를 공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알아둬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되게 난해하거든요. 특히 1파트가 에너지로 들어가게 되면 그 중에서 제일 난해한 게 요거야. 마찰력에 대한 일, 마찰력이 한 일, 내가 한 일, 이 세 가지 구별해야 되거든. 중력에 대한 일, 중력이 한 일, 중력이 존재하는 구간에 대해서 내가 이 물체에게 해준 일, 뭐 이런 다 구별해야 돼요. 그걸 그냥 퉁쳐갖고 이거 하나를 구한다 그러면은 그걸 나중에 이해가 하나도 안 돼. 그거에 대해서 다음에 또 나오면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일단 이 문제는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찰력의 크기를 구하려면 이걸 응용해야 되겠다는 내용 생각을 딱 해야 돼. 그럼 끝났어. 자, 2분의 1 MV의 제곱은 FS다. 이걸로 해주면 되고 그때 요거 구해주면은 이 문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 그지? 네. 자,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이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다 구할 수 있어 지금. 계산 한번 해볼게. 자, 2분의 1에 몇 그램이야 이거? 20g이니까 0.02 0.02kg으로 계산해줘야 될 것 같고 속도는 400이니까 400의 제곱 해주면 되고 F에 이동거리는 10cm니까 0.1로 계산해가지고 요 계산해주면 되겠다. 다 나와있으니까 계산 가능합니다. 그래서 F 크기 구하면은 요거 얼마 나오냐면 16,000N이 나온다. 어때? 이지하지? 이렇게 풀어버리면 금방 풀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운동량 중용량 문제야 생각을 했거든. 에너지로 풀어버리면 훨씬 쉽게 나오더라고요. 에너지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18번 갑돌이 갑순이 문제 나오는데 118번은 그래프 보면은 그냥 바로 해결되는 거거든. 널뛰기를 하는 모습인데 널 위에 서 있던 갑순이의 발이 널로부터 멀어질 때까지 갑순이에게 작용한 알짜 힘과 시간의 관계를 나타낸 거다라고 나와 있는데 힘과 시간에 관련된 그래프. 잠깐만. 힘과 시간이면 F 곱하기 T. F 곱하기 T는 뭐였더라? 충격량이지, 충격량. 그래서 118번의 그래프는 바로 충격량과 관계된 그래프겠다. 시간과 힘에 관련된 그래프. 근데 힘이 어떻게 작용했대? 일정하게 작용을 했대. 0.4초 동안에 450N의 힘이 가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 널뛰기가 누구에게 힘을 준 거냐 지금? 갑순이? 갑순이. 갑순이에게 준 충격량의 크기를 이 면적의 크기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면적 구하면 얼마 나오지 이거? 450에 0.4니까 80? 180? 충격량은 180 뉴턴세크. 자, 그럼 끝났어. 속력은 얼마겠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로 푸는데? 그렇지. 네. 저번 주에 배웠던 것 중에서 보면은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에서 보면은 충격량은 델타 P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냐면 MV 마이너스 MV의 제로거든 이게.
근데 얘가 처음에 갑순이가 이게 멈춰 있다가 출발한 거야? 아니면은 속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렇지. 널뛰기 있다가 이러고 있다가 이제 힘을 띵뻥 올라가잖아. 그렇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처음에 멈춰 있었다고. 근데 이게 0이야 0. 그럼 이게 이 속도가 이제 충전량을 받아서 탁 출발할 때 속도가 되는 거겠지. 그지? 아. 그게 구하면 끝입니다. 계산해 보세요. 갑순이가 50kg래요. 5분의 18. 5분의 18이면 얼마지? 맞네. 3.6. 그지? 이거는 3.6 퍼 세컨. 이렇게 해주면은 118번 끝. 이지하지? 운동량, 충격량도 뭐 이렇게 기본 문제들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9번은 풀 수 있을까? 119번은 계산하는 문제는 아니고 위에 주어져 있는 이런 조건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네가 판단해 봐야 되는 문제거든. 3분 드리면 찾아낼 수 있을까? 3분 드릴게요. 시작합시다. 야, 어떻게 창을 만들어 놓고 창을 다 이렇게 실리콘으로 다 싸버렸냐? 전혀 열지 못하게 어떻게? 창 뭘로 만들 때 그냥 벽으로 만들어 버리지?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 왜 저렇게 해놨지? 기술이 없는 거 아니야 저거? 창문 열, 아, 문 열구나. 아예 벽이네 저거. 그냥 유리벽이네 유리벽. 창문 모양. 잠깐만 이게 칠판이 좀 안 맞았었네. 오케이. 됐냐? 답 나왔냐 이거? 강미. 응. 지안이 나왔어? 네. 얼마가 아니라. 지안이는 2번. 네. 강민이는 몇 번? 4번. 둘다 보면은 둘다 다르네. 2번은 아니면 4번이다. 네. 좋습니다. 일단 정답 공유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다. 둘 다 틀렸어. 아니 이게 수업을 잘 들은 사람은 그렇지 5번이 이게 답일 수도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답이 이거 5번 당연히 맞는 거지라고 한번 골랐을 겁니다. 그죠? 네. 둘 다 이제 수업을 잘 들었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선생님이 수업을 해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글로 써줘서 표현하진 않았었거든. 이게 한글로 표현하지는 않았는데
이 5번이 왜 잘못된 거냐면 맞아. 이 의미대로 충돌 전후에 두 물체의 상대 속도의 B는 맞아. 상대 속도의 B. 근데 우리가 반발계수 구할 때 공식을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게 V1 마이너스 V2에 V2 프라임 마이너스 V1의 프라임입니다. 이거 네. 1, 2에서 2, 1으로 바뀌었다고 이거. 그 왜 바뀐 거냐면 두 물체가 처음에는 서로 마주보고 오고 있다가 충돌한 이후에 서로 대팅계져 나가는 요걸 모델로 해서 만든 공식이거든 이게. 그래서 두 물체가 방향이 바뀌어 지금 충돌 이후에.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줘야 되는 거냐면 한글로 치면 이거 어떤 거냐면은 V1 프라임 마이너스 V2의 프라임 요걸 갖다가 지금 한글로 써놓은 거거든 이거. 뭐 해줘야 돼? 앞에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 이거. 한글로 써줘서 표현할 거면. 그게 틀렸더라고. 와 진짜 징글징글하지 않냐 이거? 그치? 진짜 짜증나 이거. 이게 그 테니스의 반발계수식 제일 마지막에 2는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10 분의 10 마이너스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뀐 거거든 이게. 방향이 이제 서로 바뀌어가지고 그잖아 그지? 테니스 공이 지금 처음에는 왼쪽으로 40으로 왔다가 충돌한 이후에 오른쪽으로 튀어나가거든. 그러니까 반대 방향의 개념이 지금 들어가 있다고 지금 저 시계는 위에 시계는. 근데 5번에는 충돌 전후에 상대 속도의 B로만 그냥 한글로 나타나 있으니까 한글로 나타낼 거면은 앞에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짜증납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2번하고 4번을 얘기했는데 2번을 봅시다. 테니스 라켓이 공에 충돌하기 전의 속도와 충돌 직후의 속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고 모두 10m/s로 계산하였다. 이거 맞는 말 아니야? 테니스 라켓이 공에 충돌하기 전후의 속도. 그러니까 테니스 라켓도 속도를 갖고 있었던 모양이야 지금 처음에. 네. 근데 이제 충돌 전후에 너희 테니스 라켓을 충돌하자마자 삥 이러냐? 그러지 않잖아. 치잖아 같이 계속. 그지? 그러니까 충돌 전후에 계속 테니스 라켓은 그대로 처음 속도 10을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계산한 것 같아. 그러니까 계산식이 보면은 둘 다 10, 10으로 그냥 나와 있잖아. 그지? 그냥 그래. 근데 다만 위에 게 이제 마이너스 붙으면서 마이너스 10이 그냥 플러스 10으로 바뀐 것 뿐이야 그냥. 그래서 2번은 그래서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테니스 라켓이 가해지는 힘이 0.5초 동안 일정하게 작용하여 공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힘을 일정하게 받으면 어떤 운동을 해 기본적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게 기본 베이스지, 그치? 그래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게 운동량 충격력 공식 자체에는 그 물체의 운동 상태가 포함되어 있진 않아. 항상 충돌 전후로 바로 충돌 그 순간에 대한 속도만 얘기 나와 있거든 항상. 그 이후에 얘가 힘을 받긴 하지만 그 힘에 계속 받게 되면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야, 맞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네. 그때 바뀌어지는 속도를 의미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사실은 미적분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중고등학생한테 미적분학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충돌하는 전후, 바로 직전, 그러니까 바로 직후야. 그때의 속도만을 이용해서 이 충돌의 형태를 표현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4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런 가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항상. 기본으로. 알겠지? 아주 짧은 동안에 0.5초 동안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자, 왜? 또 한 가지 설명하자면 이때 우리가 구해주는 그 충격량 있잖아, FT 있잖아, 그지? 임펄스는 FT라고 하는 공식에서 이 F가 사실은 평균력이에요, 평균력.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상에서는 힘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렇게 되고 있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힘의 크기 F로 나와 있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이 F는 실제로는 평균력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평균력. 이 힘들에 대한 평균력이거든요. 최고 힘의 크기도 아니고 사실은 평균력이라고 하는 게 맞긴 해.
평균력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제 평균력의 의미가 중요한 게 뭐냐면 비록 시간에 따라서 힘의 크기를 계속 달라졌다 하더라도 평균력으로 만약 계산을 하게 되면 그 평균력으로 그 시간 동안에 일정하게 가해졌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 의미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 그래프 이거 2차 함수 그래프 이거 다 계산해서 할 거야? 그럴 수는 없잖아, 그지? 뭐가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함수 관계에 대한 그런 것도 나와 있지도 않기 때문에 약간 119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너무 그지? 어려운 문제고 왜 이렇게까지 분석을 해서 학생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암묵적으로 안 알려주면 생각을 안 할 건데 괜히 알려줘가지고 머리를 더 복잡해지게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 알아두면 좋긴 하죠. 다음 120번. 자, 120번부터는 영재학교 문제에 대한 응용이야. 이제 지금까지는 기본 문제들이었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뭐 내신 정도의 수준의 문제였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문제는 영재학교 입시에서 활용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 가장 기본 문제인데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고무공을 10m 높이에서 자연학화 시켰더니 바닥에 닿았다가 3.6m까지 튀어 올라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원래는 어떻게 됐어야 될까? 만약 에너지 보존이 성립하는 충돌이면서 그지? 충돌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이 없었다라고 가정하면 얘가 처음에 이게 10m에서 떨어졌다고 그러잖아, 그지? 그럼 튕긴 이후에 어디까지 올라가는 게 정상이야? 10m. 그렇지. 원래는 다시 원래 높이까지 올라가줘야 정상이겠지. 이게.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3.6m까지밖에 못 올라갔다는 얘기는 충돌의 종류에서 무슨 충돌에 해당된다는 거야? 바닥에서 비탄성 충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탄성계수 구하랴. 탄성계수. 그러면은 우리가 탄성계수는 어떤 식으로 구해야 될지에 대한 감을 좀 살펴보면 여기서 충돌하기 전후의 속도에 의해서 뭔가 결정되는 거야. 맞지? 네. 바닥에 닿기 직전에 밑으로 가졌던 속도 V1 튕겨 오른 다음에 얘가 갖게 되는 속도 V2 요거에 대한 관계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 이게 충돌 전후의 속도가 얼마냐. 그럼 그거를 갖다가 V1을 먼저 구해보면 루트 얼마로 구해주면 돼? 2G H 맞지? 네. 루트 2G H 어떻게 나온 거야? MGH. MGH는 2분의 1 MV제곱이다라고 하면 에너지 보존으로도 나오고 또 S는 V제곱T 플러스 2분의 1 GT의 제곱. 중력장 운동에서 보면 맞잖아. 중력과 속도 G로 이동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동거리 구하는 공식으로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냐 안 맞냐? 네. 또는 EA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제곱 제곱 이걸로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네. 맞냐 안 맞냐? 네. 그걸로 인해서 루트 2JH 이게 이제 10m 높이에서 바닥에 떨어지는 요 높이에서 얘가 딱 가지는 속도야. 그럼 V2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V2도 루트 2GH. 왜냐면 지금 3.6이 나와 있는데 중력장 운동에서 최대 높이 구하는 공식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H는 2G분의 V0의 제곱. 그럼 이때 이 V를 내가 구하고 싶어. 이 V0가 뭐야? 처음에 올라갈 때 해당되는 그 속도 V2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거. 그럼 V2 값 구해보면 어떻게 돼? 루트 2G H. 맞지? 네. 다 연관이 있는 거야. 이게 중력장 운동, 가속 운동 공식이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게 나야 워낙 익숙하니까 뭐 대충 이렇게 막 구해버리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수식 장난을 이렇게 치나 싶을 건데 다 연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때 이 높이를 H 프라임이라고 할게 그냥 헷갈릴 테니까 이 높이를 H 프라임이라고 가정하면은 루트 2G H 프라임. 그치? 그냥 네. 네. 근데 반발계수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하는 거야? 상대 속도에 비였잖아, 그지? 그래 상대 속도에 비었기 때문에 이것분에 이거로 놔도 되잖아. 맞지? 네. 왜? 바닥은 정지해 있으니까. 바닥과의 충돌이잖아. 그러니까 바닥은 정지해 있으니까
얘네들의 속도의 비가 결국은 뭐의 비다? 정말 반발계수의 비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V1분의 V2 값을 구해보면 루트 2G H분의 루트 2G H의 프라임. 자, 끝났네. 루트 10분의 루트 3.6.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지. 얼마 그러면은 6, 6에 36이니까 100에다가 10분의 10분의 6. 반박계수 2는 0.6. 끝. 그치 그치.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지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게 요런 충돌에서 요 공식을 알고 있으면 끝나요. 요 공식을. 아, 바닷가의 충돌 횟수에 따른 그 횟수 구하는 공식. 이게 가끔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게 10m 높이에 떨어졌다. 반발계수가 얼마일 때 바닷가에 3번 충돌했을 때 그때 높이는 얼마겠느냐. 막 이런 거 문제로 나올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반발계수에 따라서 속도가 줄어드는 b, 높이가 줄어드는 b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에 높이를 구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응용하는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단 말이야. 이거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런 형태의 유형의 문제의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문제다. 어떻게 계산을 어떻게 알아주는데 b는 루트 h분의 h 프라임으로 이거 알아두면 되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이거 많이 써먹는 공식이니까 알아두십시오. 다음에 121번은 2차원 충돌과 이제 비슷한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분해야 분해. 네. 분해인데 아니 물체가 쪼개져도 뭐 운동량 보존이 성립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성립을 한다. 이것도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주지는 않았어. 따로 이론으로 가르쳐주지는 않았지만 응용 문제로서 풀어보면 돼. 그냥 이것도 아까처럼 아까가 아니라 저번에 배웠던 이론처럼 그 2차원 충돌 형태로 식을 세워서 연립해가지고 푸는 문제거든. 내가 근데 2차원 충돌 문제는 대부분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냐면은 예. 그렇지. 미지항이 2개가 제시가 되면서 2개 식을 세워가지고 그 연립하는 형태의 문제가 대부분이라고 했거든. 그 이상 그 이하의 난이도 안 나옵니다. 항상 그 난이도로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도 x축과 y축에 대한 충돌 전후에 운동량 보존식을 세워가지고 미지항의 크기를 구하면 되지 않겠는가. 해볼래 그러면 이거 할 수 있겠냐? 한번 해봐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방향 아. 고려 안 하면 다 틀립니다. 강민아 그거 교복이냐 근데? 네. 저 맨투맨 교복이야? 네. 골 때린다. 실용적인 학교라 그래야 되나? 최신 트렌드에 맞춘 건가? 교복이 요즘은 교복 같지가 않대.
자, 풀었냐? 그래서 푼 것 같은데 121번의 답은 일단은 V1은 10m/s, V2는 10 루트 3m/s입니다. 맞았냐? 네. 아, 오케이. 지한이 맞았고. 강민이는 어디서 틀렸을까? 강민이 답 어떻게 나왔냐? V1이 5고 어. V2가 5루트 3. 5루트 3? 뭔가 하나 빠졌다 지금. 계산 실수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제 121번 틀린 사람이 있으니까 10만 좀 세워볼게. 10만. 아마 계산 실수했던 것 같아. X축과 Y축에 대한 운동량 보존식을 세우면 처음에 이제 2kg짜리가 10m/s로 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충돌한 이후에 1kg, 1kg로 이제 분해가 된 거지. 근데 이제 V1의 속도는 모르니까 V1의 코사인 60도, 수평방의 속도 분분이 코사인 60도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놈도 역시 둘 다 오른쪽 방이니까 둘 다 플러스로 하고 V2에 얘는 30도로 가고 있으니까 코사인 30도. 요거 이제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은 얘가 Y축에 대한 게 전혀 없으니까 0은 해주면 되고, 그 A부터 하면은 A는 밑으로 갔지,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1kg에 V1에 사인 60도.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안 하면 틀리는 겁니다. 이제 마이너스로. 그 다음에 위에 놈은 이제 위로 갔으니까 플러스로 해주고 1kg에 V2에 사인 30도. 이렇게 두 개씩 그냥 해주면 끝나는 거지, 그지? 네. 식 자체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계산해주면은 V1이 10m/s, V2가 10 루트 3m/s. 자, 어디서 틀렸는지를 잘 찾아내야 돼. 뭐에 틀렸냐, 강민이? 이 X축 할 때 어. 2kg라는 거 뺐어요, 맨 처음에. 에이씨. 자,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서 틀린다기보다는 잔실수로 틀린다니까. 방향 실수로 틀린다든지 식 세우다 보니까 아직 어색해가지고. 그 다음에 122번을 빼겠습니다. 왜냐면 121번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 풀어보시고, 오늘 진짜 중요한 거 하나 해야 되거든. 어떤 걸 할 거냐면은 123번은 답만 체크해. 123번의 답은 5번입니다. 5번. 네. 왜냐하면 충격량의 방향은 어디냐라고 나와 있거든. M1에 받는 충격량의 방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격량의 방향은 충돌할 때, 그지? 네. 충돌할 때 충돌하는 그 P3의 반대 방향으로 받았다고 봐야 돼. 이게 좀 특이한 문제이긴 하거든, 이게. 왜냐하면 충격량은 서로에게 가해지는 거고, 서로에게. 그래서 서로에게 마지막에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서로 가해져. 그래서 그 뭐지? 123번의 답은 5번이 되니까 그 착각하지 말고 이제 체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알겠죠? 그런 거 푸는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P2는 P2의 반대 방향이군요. 맞아.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124번이 중요해. 요게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요거 좀 풀어보고 가야 되거든. 이게 그 유명한 따당 문제다. 따당 문제. 앞으로 선생님이 이런 유형의 문제를 따닥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닥. 위에다가 가로 열고 써라. 따닥이라고.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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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따닥 문제거든. 따닥. 왜 따닥이냐면 충돌이 따닥이야. 뚜둑. 따닥. 충돌이 아주 짧은 시간에 두 번 일어나.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한두 번 더 출제가 될 거라서 나오면은 풀지는 못하더라도 들어서 해석을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면은 이제 따닥이구나 하면서 이제 듣고 이해하고 그걸 할 줄 알아야 되거든. 처음에 이 124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해볼게. 너희들한테 풀라고 하면 이건 너무 잔인한 문제니까. 두 물체가 처음에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나오긴 했거든. 붙어 있다. 근데 이제 붙어 있다가 너희들한테는 이 감각이 좀 다른 거야. 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게. 딱 붙어 있다라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과학에서는 아주 미세하게 떨어져 있다고 봐요. 아주 미세하게. 그러니까 바닥에 부딪힐 때 대문자 M자리가 먼저 바닥에 부딪혀 실제로. 그지? 네. 그리고 요 위에는
같이 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요 사이에는 아주 작은 틈이 있는 거지 사실은. 아주 엄격하게 따지면 약간 떨어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완벽하게 붙어 있을 수는 없는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M이 먼저 바닥과 충돌을 하게 돼 이거 어쩔 수 없이. 얘는 아직 안 부딪힌 거예요. 이 밑에 M과 M이 동시에 충돌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두 물체가 하나의 물체가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서로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닥과의 충돌할 때는 실제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 아주 골 때리게도. 그래서 얘가 먼저 충돌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얘는 위로 올라가고요. 아직 위에 놈은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탕탕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지? 가지고 있다가도 타당. 이해되냐 이거? 이렇게 오고 있다가 타당. 네.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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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야 이거. 그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실제로. 너희들 그거 현상 알아? 유튜브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공을 하나 이렇게 배에다가 이렇게 쭉 하면서 배 물로 푹 떨어져. 그러면 물로 빵 떨어지면서 팡팡 하면서 그 공이 펑 하면서 위로 솟구쳐 올라가거든. 혹시 그런 현상 본 적 없어? 못 봤냐? 신기한데 뭐 간혹 나오던데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공을 가지고서 이제 수영장에 이런 데 높은 절벽에서 떨어져. 그러면서 바닥에 물과 팍 충돌한과 동시에 막 폭발하는 것처럼 붕 하더니만은 공이 팍 하늘 위로 막 엄청나게 높이 솟구쳐 올라가. 원래 떨어진 높이보다 훨씬 더 높이. 실제로. 너희들은 아, 이게 주작이다, 조작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그거 진짜예요.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됩니다. 너희들 나중에 그 비치 말리볼 같은 거 있잖아. 하나 들고서 그좀 다이빙대에서 한번 떨어져봐. 다이빙대가 있을까 모르겠는데 떨어지면 진짜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그걸 나타낸 문제거든요. 실제로. 자, 좀 따닥이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고 그때 이 바닥에서 얘가 처음에 떨어질 때 여기서 무슨 충돌이 일어났다고 가정되어 있냐면 지금 탄성 충돌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잖아. 그렇게 또 탄성 충돌을 한다라고 아마 정의되어 있을 거야 이게 지금 문제 보면은. 그러면 얘가 이 바닥에 처음에 바닥에 내려올 때 루트 2GH로 속도를 가지게 됐을 거 아니야 이거. 네. 처음에 H만큼 높이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때 충돌과 동시에 상대 속도는 얼마겠어? 루트 2GH야. 속도 변화 하나도 없어. 그냥 방향만 바뀌어 실제로.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속도가 결국은 이 속도가 루트 2GH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알겠죠? 이 속도를 VM이라고 할게. VM. 이 속도를 선생님이 VM 그리고 얘를 VM으로 보겠습니다. 알겠죠? 처음에. 그리고 충돌함과 동시에 여기서 이제 충돌을 따닥 했을 거 아니야, 그지? 네. 따닥 하면서 그림 좀 그려놔라, 이거. 얘도 그렇고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 뭔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러니까 그림을 3개 그려놓는 게 좋긴 하겠다, 이렇게. 둘 다 아랫방향으로 속도를 가지게 될 때. 이때도 VM은 루트 2GH, 얘는 VM 이렇게 써놓고요. 따닥하면서 올라가는데 이 속도가 역시 루트 2GH로 방향만 바뀝니다. 그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먼저 충돌, 1차 충돌, 그 다음에 2차 충돌, 그 다음에 두 물체가 같이 올라가는 이 속도를 VMF 프라임, VMF 프라임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요 과정으로 따다닥 충돌하게 되니까 요걸 그대로 이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많다. 요 VM도 요것도 얼마나 사실은
얘도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졌다고 보는 거지, 그지? 네. 이 높이가 h이기 때문에 얘한테는 요게 h야, 그지? 네. 맞잖아. 아니, 이렇게 이상. 요게 h야.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 높이에 있을 때는 루트 2gh, 그지? 네.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보면은 VM은 루트 2gh, VM도 루트 2gh, 맞지? 네. 그 상황. 자, 그럼 그 상황에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최대 높이를 구하려고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운동량 보존식 충돌할 때, 그지? 그거하고 탄성 계수식 그걸 이용해 가지고 2차 연립식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를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 2차원 충돌이니까 이게 x, y 축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축 하나죠, 그죠? 네. 그러니까 1차원 충돌식으로 해서 일단 첫 번째가 m vm, 그 다음에 위쪽이 플러스로 잡을게요. 이거 지금 요걸 그대로 2차원 충돌식 아니 운동량 보존식 그대로 쓸 거야. 그 다음에 위에 놈은 지금 아랫 방향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서로 방향을 다르게 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잡을게. m에 v m 이렇게 하면 되지, 그지?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 요식을 여기다가 쓰면 될 것 같아. 충돌 이후에 m은 vm의 프라임의 속도를 가지게 되고 방향이 둘 다 이제 위쪽 방향으로 바뀌었다라고 가정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모를 때는 그냥 플러스로 잡는다고. m의 vm의 프라임.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식을 쓰면 될 것 같아. 1번 됐지, 그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반발 계수식 탄성 충돌이라고 했으니까 1은 이렇게 해주고 v1 마이너스 v2분의 v2 프라임 마이너스 v1의 프라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 v1으로 잡을 거고 뭘 v2로 잡을 거냐를 내가 첫 번째 충돌에서 잘 설정을 해야 돼. 그러면은 요걸 v1으로 잡으면 되고 요거를 v2로 잡으면 되지, 그치?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다시 써줄게. 이거는 vm 마이너스에 여기서 중요한 건 둘 다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vm 이렇게 부호 결정할 때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충돌한 이후에는 vm의 프라임 v2를 앞에다 써줘야 돼 먼저. 마이너스 vm의 프라임. 아까 문제 풀었을 때 그 이해한 사람은 왜 바뀌는지 알 거야, 그지? 그래 안 그래? 이거 이렇게 안 써주면 망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식. 자, 연립이 되겠느냐? 되지. 왜? 얘 다 숙제 다 알잖아, 이거 얼마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 m하고 m은 3m이야 지금. 문제 조건에 보면은 m이 얼마나 나와 있어? 3m로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요걸 집어 넣어가지고 풀면 되지 않을까. 그럼 조건은 VM은 루트 2GH, V 대문자 M도 루트 2GH, 대문자 M은 3M으로 바꿔가지고 요거 연립식을 한번 풀어보라 이 말인 거야 지금. 그러면 계산해보잖아요 이거? 계산하면요 3M의 루트 2GH 마이너스 M의 루트 2GH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의 루트 2GH 요거는 3M의 VM의 프라임 플러스 M의 VM의 프라임. 이게 맞나?
맞지? 그지? 네. 왜냐면 요거 바꾸면 VM의 프라임이 요게 VM 플러스 VM 플러스 VM의 프라임 요거거든? 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거든 이거? 그지? 그럼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이게 계산해보면 얼마 나오냐면 VM의 프라임이 이게 0이 나와버려 이거. 충돌 후에 어떻게 돼버렸다는 얘기야 이거? 멈춰버렸다 멈춰버렸다는 거 이거 실제로. 그럼 최대 높이는 얘는 못 올라가지 그지? 네. 얘는 최대 높이가 0이야 0. 근데 이게 끝이 아니지 지금. 네. 구슬, 두 구슬이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한 놈 대문자 n짜리는 일단은 안 올라가는 거니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문자 n짜리는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를 이용하려면 아까 그 첫 번째 식 있잖아 그지? 이건 다시 갖고 와서 여기다 0 집어넣는 거야. 0 집어넣고 이거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구하면 얼마 나오냐면 계산하면 이거를 1번 식에 대입해서 나중에 너희들 다시 볼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꼼꼼하게 다 써놔. 계산하면은 이게 m의 3m이지 이게 3m 3m의 루트 2gh 마이너스 m의 루트 2gh는 0 플러스 m의 vm의 프라임 나오니까 vm의 프라임 값을 구하면은 2 루트 2gh 이렇게 나올 겁니다. 2 루트 2gh 이게 끝이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이거는 이젠 충돌하자마자 얘가 갖게 되는 속도거든 이거. 이게 2 루트 2gｈ였다는 거야 지금 현재. 그지? 그러면 이게 끝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얘를 이용해서 h는 2지분의 v제를 제곱이라고 하는 중력장 운동 공식에서 최대 높이 공식에서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러면 계산해주면 얼마 나오냐면 2지분의 8GH가 나오지. 이 바깥으로 빠져버리니까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4H. 그러니까 지금 얘가 쭉 내려와서 H 높이에서 여기서 쭉 내려서 따당 하는 순간 4 높이 4배로 올라가. 볼 때리지. 대신 얘는 바닥에는 얘는 타당 하고 정지.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질량 차이가 3배만 나도 이제 M 3배만 돼도 이렇게 된다고. 근데 만약 내가 가벼운 보물을 내가 굉장히 등치가 좀 있어서 무게가 한 78쯤 되잖아 선생님이 나 빵 했다고 생각해봐. 뭐 어떻게 돼? 훨씬 높이 올라갈 수 있거든 실제로. 이 현상이 진짜 일어납니다. 물에다 보면. 특히 사람은 물에 팡 닿음과 동시에 물에서 튀어 올라오진 않잖아, 그치? 사람은. 근데 공은 사람과 부딪히면서 이제 그 힘을 받아 확 튀어서. 나중에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진짜 그런 영상이 있어. 좀 이따가 너희들 컴퓨터 할 때 한번 찾아보면. 네, 진짜 있다니까요. 이거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따닥. 나중에 보면 이거 따닥이다 이렇게.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이번에는 2번을 보면은 이거 2번까지 굳이 안 해도 되긴 하지만 2번을 보면은 큰 구슬의 질량 m이 작은 구슬의 질량보다 매우 크다라고 되어 있거든. 근데 이게 물리학에서 이제 매우 크다는 하나는 거의 0에 가깝다는 뜻이고 한 놈은 거의 무한대로 크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 정도까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클 때 그때 작은 구슬이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는 얼마겠느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풀려면은 일단은 첫 번째 조건들을 좀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조건.
아까 첫 번째 제일 마지막 공식이 이거였잖아 이거. 요거. 네.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는 3m이고 m일 때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니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질량 관계는 다음에 계산하고 일단 3m과 m일 때도 이런 충돌이었다고 가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앞에 이 과정들은 한 놈은 무한대로 크고 한 놈은 작다 하더라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거든. 이 앞에 과정은 결국은 요거야. 맞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요거니까 최종적으로 요 식을 좀 이용하면 2번을 좀 쉽게 풀 수가 있다. 여기서 얘가 어떻다는 얘기야? 얘가 매우 작다는 뜻이잖아 이게. 여기서 매우 작다는 얘기는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요게 요거다라는 뜻이거든. 네. 맞잖아. 이렇게 접근해도 괜찮다고. 그러면 요걸 응용해서 3m의 루트 2g h는 m vm의 프라임 요거하고 같으니까 계산하면은 mm 사라지면서 vm의 프라임은 3루트 2gh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m을 요 식에서 요 m을 매우 작게 만들고 거의 0에 가깝게 만들어 버리면 이 조건이랑 똑같은 거야 실제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 그러면 이 내용을 다시 아까 요거처럼 바꿔주면 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얼마가 돼? 339에 18이니까 18 GH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끝났네. 9H. 최대 올라가봤자 9H야. 아무리 두 물체의 질량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최고로 올라가봤자 9H 이상 올라갈 수 없어. 9배 이상. 끝. 이제 이거 네. 이렇게 해주면은 이 문제도 끝. 자, 이게 이제 124번의 따당 문제. 괜찮죠? 네. 근데 풀 수 있겠냐? 나오면 쉽진 않을 것 같지, 그지? 그냥 복습만 해. 굳이 이런 문제는 풀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서울 정도에서 나오는 문제야. 서울 정도에서. 예전에 서울 정도에서 나왔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즘은 사실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사라졌어. 이런 문제 유형들은 지금은 이제 구경만 시켜줄 뿐이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나오면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물론 이거 못 푼다고 해가지고 합격 못하는 거 전혀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물론 너희들 선배들한테도 이런 거 가르치긴 했지만 워낙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세상이 몇몇 애들 빼고는 이거 익히지 않더라고 아예. 그 다음에 125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노가다성 문제인데 이거 한번 풀라 그러면 한 10분 15분 걸릴걸? 아무리 계산이 빨라도. 약간 좀 지저분한 문제입니다. 지저분한 문제인데 할 만한 가치는 분명히 있어. 해볼 만한 가치는. 이제 어떤 유형의 문제냐면 반발 계수를 적극적으로 응용해주는 문제이긴 하거든요. 한번 해볼래? 일단은. 야씨 80분 내내 풀어도 안 된다. 문제 다 못 푼다 지금. 두 문제가 남아버리네. 근데 다행히 남아있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오늘 풀어본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따당 문제야. 따당 문제.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겠냐? 헷갈리지 않냐? 시작부터 그치? 네. 같이 해. 이거 미장이 되게 헷갈리게 나와가지고 사실 별것도 아닌데 되게 좀 짜증나거든 계산 자체가. 일단 얘네들이 충돌을 연속적으로 하는 것 같아. 대강적으로 보면 얘가 와서 얘랑 부딪히고 두 물체가 이제 동시에 움직이면서 B가 또 C와 충돌을 하고 그랬을 때 이 C의 속도가 얼마냐가 지금 1번 문제인 것 같아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차근히 그 첫 번째 충돌부터 다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AB와의 충돌이니까 AB 충돌을 먼저 분석을 해보면은 3kg에 6m/s 그지? 운동량 보존으로 해야 될 거야. 이거는 충돌한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 3kg에 V1이라고 VA라고 할게. VA. 네. 그 다음에 둘 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니까 그냥 플러스로 잡아주고 1kg에 VB라고 하겠습니다. 딱 보면은 미장 두 개 나오잖아. 그지? 그냥 그래.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려고 할 식은 뭐냐면 세공은 탄성 충돌을 한다라는 이 식에서 뭘 가져와야 돼? 반발 계수식을 하나 가져와야 돼. 탄성 충돌이니까 완전 탄성 충돌을 의미하니까 이는 자 기억 안 나면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를 때는 기본 수식부터 딱 써주세요. 요 수식을 딱 써주고 여기다 이제 하나씩 대입하는 거야. 알겠지? 이거는 V1을 뭘로 잡을 거냐면 충돌전이니까 얘의 속도로 잡을 거야. 6 마이너스 0 그지? 네. 그 다음에 충돌 이후에는 얘가 A고 얘가 V1이고 얘가 V2야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VB 마이너스 VA 자 이렇게 잡아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선생님이야 뭐 익숙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너희들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때는 이 대상들을 잘 명확하게 구별을 선정을 하고 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감이니까 분명하게. 이렇게 이게 1번식, 2번식을 해버리면은 반발계수식에다가 얼마 넣어버려? 1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식 두 개에 미제한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VA와 VB를 구할 수가 있거든. 구해보면 얼마 나오냐면 VA가 아마 3m/s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VB가 9m/s 이렇게 나올 거예요. 둘 다 플러스로 딱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두 물체가 이제 충돌하면서 얘는 여기서 이제 9m/s가 되고 A 같은 경우는 여기서 부딪힌 관계 오른쪽으로 3m/s가 되는 거거든 지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충돌은 BC 충돌이니까 BC 충돌을 분석을 해보면은 역시 1kg에 9m/s 운동량 보존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충돌한 이후에 1kg짜리는 얼마인지 몰라. VB의 프라임. 아까 VB를 썼으니까 이번엔 VB의 프라임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 다음에 플러스 요 3kg짜리는 VC로 잡아줄게. 역시 이번에도 식 하나에 미장 두 개니까 식을 하나 더 세우려니까 이제 반발 계수식을 한 번 더 세워야 돼요. 그래서 1은 9-0 VC 마이너스 VB의 프라임 이런 식으로 식 두 개를 잡아주면 돼요. 익숙해지면 금방 식이 세워져.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두 식을 연립해서 풀어보면은 VB의 프라임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4.5. 그 다음에 VC가 얼마가 나오냐면 이것도 4.5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럼 1번의 답은 뭐야? VC가 이게 1번의 답에 해당되는 거지, 그치? 그 충돌함과 동시에 B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4.5를 갖게 되는 거고 C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4.5를 갖게 되면서 두 번째 충돌이 끝나는데 마지막 2번은 뭐 물어보고 있냐면 A와 B의 두 번째 충돌을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B의 속도, 충돌한 이후에 B의 속도는 얼마겠느냐. 자, 한 번 더 이 짓거리를 한 번 더 해줘야 돼 지금. 맞냐 안 맞냐? 네. 짜증나지 그지? 근데 아까 A가 충돌할 때 얼마였냐면 충돌한 이후에 3으로 아직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B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지금 이거 마이너스 4.5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지금 서로 지금 아직 충돌하기 전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역시 반발계수식으로 3kg에 3m/s 플러스 1kg에 마이너스 4.5 그지? 이렇게 해주면 m/s. 자, 이게 이제 충돌 전. 그 다음에 충돌 후에는 3kg은 얼마인지 몰라. 그래서 VA의 프라임 플러스 1kg은
VB의 2 프라임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 부호는 모를 때는 그냥 플러스로 이렇게 놔두면 된다 그랬지, 그지? 그 다음에 반발계 수식 1은 충돌 전후 얘가 A고 얘가 B잖아, 그지? 그냥 그래. 그러니까 3 마이너스 4.5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상대수 보니까. 그 다음에 VB의 2 프라임 마이너스 VA의 프라임 이런 식으로 식을 두 개 만들어주면 끝이야. 이게 1번식, 이게 2번식. 식을 이렇게 빨리빨리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익숙해져가지고. 근데 뭐 아직은 좀 그렇지. 헷갈려. 그래서 이게 되게 막 상대 방향 계산하고 막 식 세워야 되고, 아 잠깐 이걸 A였나 이게 B였나 뭐 이게 원인가 이게 틀어 잡아야 되나 잠깐 막 하면서 막 포기하는 문제. 그리고 이거 연립하면은 이제 VA의 프라임은 얼마가 나오냐면 계산해 보니까 0.75 미터 퍼 세크. 그 다음에 VB의 2 프라임 값을 구하면 6.75 이렇게 나옵니다. 충분한 이후에 둘 다 오른쪽 방향으로 가버리나 봐. 근데 여기서 원하는 건 답은 뭐? B에서 6.75.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 운동량 충격량 푼 문제들이 지금 대부분 2차원 충돌 아니면 지금 반발계수 이용한 물리투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어. 얼만큼 받아들일지는 너희들이 이제 복습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건데 이해 안 되는 건 없지, 그지? 네. 할만할 거야. 그래도 최대한 좀 풀어보시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